나이가 들며 점점 허리가 아파오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찾아오는데 이 같은 허리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남녀노소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허리 디스크. 점점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했다간 자칫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척추 질환. 무엇보다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척추 질환의 모든 것을 오늘 낱낱이 살펴본다. 우리 몸에는 중요한 부위가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앉고 서고 일어설 때 중심을 잡아주는 부위가 바로 이 허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허리 노화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 부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걸어 다니시거나 바깥 출입조차 못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질환의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생했다 하면 걷기조차 힘든 극심한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이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 허리에 통증이 있는 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질병인가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신경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노인성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뼈나 인대나 관절 같은 것들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몸에는 척추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주변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관절이라든지 인대라든지 뼈 같은 것들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구멍이 좁아지게 되면은 신경에 피가 통하지를 않게 되고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신경을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다리가 저리다든지 평소에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든지 하는 현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그러면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지 알아야 병원에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떤 증상 등이 있나요? 초기에는 증상이 주로 허리 아픈 요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엉덩이나 다리나 허벅지 쪽으로 해갖고 저리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걸어 다니게 될 경우에 걸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한 100m 정도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해서 쪼그려서 쉬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주로 이제 허리를 굽히게 되면은 신경 구멍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편해졌다가 허리를 펴게 되면 오히려 더 허리를 아파하시고 다리를 저려하시고 추운 날씨에서 신경이 많이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리 저리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하시고 병원을 좀 찾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시니까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분들 보면 이렇게 병원에 잘 안 가시고 하룻밤 자면 낫겠지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요통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우리나라의 인식으로 인해 갖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약을 먹고 버티면서 지나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방치를 해두게 될 경우에는 점차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을 하게끔 되고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신경을 누르면서 신경 손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치료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증상이 발생되고 요통이 3일 이상 지속된다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방치를 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셔서 상의를 좀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요즘 사람 보면 젊은 분들도 이게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건가요?
이제 척추 디스크,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척추 디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디스크가 유명한 병이다 보니까 그런데 척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증상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발병 원인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이 나오고 있는 구멍의 주변에 붙어 있는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또 관절 같은 것들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증상이고요.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뼈하고 뼈 사이에는 완충작용과 윤활작용을 해주는 디스크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눌려지면서 터져갖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될 경우에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병 사이에는 발병 원인이 차이가 조금 있죠. 아, 그러니까 이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얇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고요. 그러면 이 디스크는 디스크를 눌러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생기는 질병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발병 원인은 확실히 알겠는데 증상은 또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 병은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지에 누워서 다리를 쭉 펴시고 다리를 들어 올릴 경우에 다리 뒤쪽으로 엉덩이와 허벅다리, 종아리 쪽으로 해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디스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지 않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편하다고 할 경우에는 협착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허리를 구부리게 될 경우에는 디스크 내에 압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들은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를 합니다만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신경 구멍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더 편하게 호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의 혈액순환이 그만큼 덜 되기 때문에 100m 정도로 걷고 난 뒤에 버스 두세 정류장 정도로 걷고 나서 다리가 저려서 쪼그려서 앉아서 쉬셔야 된다고 한다든가 하면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환자분들이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될 경우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딱딱한 매트릭스나 아니면은 요 같은 데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을 편해하시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푹신한 바닥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허리와 다리를 구부리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 발병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에도 정말 다양한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어떤 진단을 통해서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다, 디스크다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는 일단 진찰을 해보고요.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확인을 해볼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을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느 신경이 어느 정도로 눌려 있는지를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I를 찍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MRI를 통해서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있는 유무라든지 척추관 협착이 진행되어 있는 유무를 확인하고 난 뒤에 보존적 치료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나 시술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검진과 MRI 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이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어떤 습관들이 이런 병을, 질병을 만들게 되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고요. 척추의 퇴행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찾아서 미리 방지를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어떤 일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쪼그려서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될 경우는 척추 신경이라 척추 관절 자체가 많이 밀리게 되고 관절과 관절의 충돌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퇴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작업을 할 적에는 의자에 앉아서 하시든지 또는 똑바로 서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중 문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체중이 유발이 될 경우에는 체중 자체 때문에 디스크라든지 신경 같은 것들이 많이 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걸음을 걸을 때에도 구부정한 자세라든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걷는다든가 하는 걸음보다는 똑바로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그다음에 약간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한 정도의 상태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옛날 분들 같으면 이렇게 쪼그려서 뭐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질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쪼그려서 앉아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허리의 부하가 한 185%까지 증가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서서 일을 했을 경우에 허리 부하가 100%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185%까지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허리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이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분들은 이래서 병이 발생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왜 허리에 자꾸 허리가 아픈 걸까요? 예, 요즘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들이 옛날과는 달리 주로 앉아서 작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자세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고 같은 자세에서 오랫동안 사물을 본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이제 과다한 어떤 칼로리의 섭취 같은 것들로 해서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디스크 또는 척추 질환의 증가를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이 허리 디스크가 더 수술을 많이 요하는 질환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가량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존적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은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병들이고 이것들은 수술을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 쪽이 수술을 더 많이 요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알고 계시는 대로 물리치료라든지 또는 운동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통해 갖고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수술적 치료는 저희가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치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막 외곽 척추신경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방법은 국소 마취를 통해서 환자에게 작은 침습 공간을 통해 갖고 조그마한 내시경을 집어넣고 내시경을 통해서 막혀 있는 신경 구멍을 뚫어주는 방식으로 해갖고 시술을 하는 방법인데 국소 마취를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신 마취 수술에 비해서는 위험성도 덜하고요. 또 신체에 어떤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고령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쉽게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이 허리 수술하면 뭐 흉터도 많이 남는다 그러고 아프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침습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최소 침습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절개선도 적어지고요. 또 전신 마취를 피할 수 있고요. 수혈이나 아니면 수혈이나 출혈로 인한 어떤 부작용을 피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마취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시술 후에 즉각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이 짧아지고요. 회복도 그만큼 빠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치료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제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요. 경성 척추 고정술과 연성 척추 고정술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어요. 먼저 경성 척추 고정술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로 손상이 있는 모든 신경 부분을 넓게 절개를 하고 난 뒤에 신경 구멍 막힌 것들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허리를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고정을 시켜주고 뼈를 이식을 해갖고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절개 부위가 크고 출혈량도 많고 또 수술 후에 어떤 허리 움직임에 일반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리뼈가 밀려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또는 척추 분리증 같은 병들이 동반되어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만을 가지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수술을 겁내하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특수 형상 기억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U자형 고정장치라는 것을 수술하고 난 뒤에 뒤쪽에 삽입을 해서 연성 척추 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연성 척추 고정술은 움직임 자체도 척추의 움직임도 보존을 해줄 수가 있고 절개 부위도 경성 척추 고정술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출혈량도 적고요.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
또 정상적인 척추 조직을 손상시키는 범위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디스크의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수술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디스크를 수술하는 방법들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관열적인 내시경 디스크 수액 제거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국소마취를 통해서 조그맣게 1 내지 2cm 정도의 절개선을 넣고 보시는 것 같은 내시경을 척추 신경 있는 부분 쪽으로 집어넣어서 터져나온 디스크만을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그만큼 전신마취에 따른 부작용도 피할 수가 있고 회복도 빠르고 절개선도 적고 상처도 그만큼 적게 남는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해서 작은 절개선을 등 뒤쪽으로 내고 미세현미경을 통해 갖고 터져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디스크를 봉합을 해서 디스크의 기능 자체를 보존시켜주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수술 방법들이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예, 미세현미경 디스크 수술은 사실 기존에 육안으로 했던 디스크 수술의 경우에 절개선도 크고 흉터도 크게 남고 회복도 더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세현미경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흉터도 작게 남고 절개선도 작고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죠.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내시경을 신경공으로 집어넣어서 문제가 되는 디스크만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구조물에 거의 손상을 주지를 않고 척추의 운동성과 척추의 간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요추 디스크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회복이 매우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미세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좋은가요? 예, 재발되는 디스크라든가 또는 심한 요통, 또 심한 하지 방사통을 호소를 하시는 경우에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어떤 신체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난치성 환자라든지 고령 환자에게도 미세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랬군요.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IDD, 인터버테브랄 디퍼런셜 디스크 세라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압을 걸어갖고 디스크를 잡아당겨서 압력을 빼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주게 될 경우에 약 양압 20mm 머큐리 정도에서 음압 150mm 머큐리까지 압력을 빼주게 되면서 디스크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영양 공급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훨씬 통증이 많이 감소가 되게 되고 또 디스크의 어떤 재생이라든지 통증의 감소 같은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허리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또 수술하는 걸 또 멀리 하시니까 흉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시경 디스크 수액 제거술 같은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경막외곽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또는 디스크 내 열치료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디스크 퇴행을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수술적 방법뿐만이 아니라 비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도 디스크의 압력을 빼준다든가 재활치료를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 생겼을 적에 방치를 해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오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적절한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신 뒤에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시기를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허리에 서 있을 경우에 허리의 부하가 1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앉아 있을 경우에는 허리의 부하가 135 정도까지 증가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척추에
체중의 부하를 서 있을 때는 두 다리와 허리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앉아 있을 경우에는 오로지 허리만으로 부하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반복된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디스크 퇴행 같은 것들을 훨씬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경우에 약 30분 내지 40분마다 한 번 정도씩은 자세를 바꿔주시고 허리를 풀어주시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허리 디스크에 한번 걸렸다고 하면 그 통증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조기 치료랑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허리의 퇴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구조물이고 퇴행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치아를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치아가 결국은 나이가 들게 되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100% 할 수는 없어도 퇴행을 최소한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규칙적인 운동, 체중의 감량, 그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있는 동안에 바른 자세를 취한다든가, 또는 허리의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고 자세를 변화시켜주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운동이 있습니다.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을 양을 키워줌으로써 척추 자체에 들어가고 있는 체중의 부하를 허리 근육이 나눠서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허리 근육 자체의 어떤 강화를 통해서 척추 디스크의 운동성 같은 것들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척추의 디스크나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방지가 되고 또 예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한 후에요. 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예, 수술 후에 약 2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면은 침대에서 거상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세요. 그러나 무리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디스크의 안정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수술 후에 약 4주 내지 3개월간에 걸쳐서 허리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재활 치료를 통해 갖고 허리를 강화를 시키는 방법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운전과 같은 어떤 오래 앉아 있는 행동을 할 때에는 약 30분 내지 40분마다 한 번씩 허리를 좀 풀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내려갈 적에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휴게소를 들려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적절한 휴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진료의 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워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도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상담해서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병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치료의 수준이 세계적인 경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꼭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진료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많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3일 이상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허리. 운동량이 적은 현대인들도 특별한 기구나 장소가 아니더라도 하루 짧은 시간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며 덜컥 겁부터 내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수술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빨리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알맞는 치료 방법으로 허리 건강 되찾으시고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